TV 많이 보고 또 그렇게 스마트폰 그렇게 개발할 때부터 신기하고 그때 막 만지다 보니 막 약간 조금 많이 쓴 편이에요. 그래서 나빠졌고 맑은 눈으로 좀 좋은 세상 바라보고 싶습니다. 선천적으로 아버지가 시력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후천적으로도 TV나 컴퓨터 이런 거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 시력이 나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경을 끼고 씻진 않잖아요. 안경을 벗고 샤워를 하든가 세수를 하는데 이 샤워를 해보니까 뭔지 앞이 안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 앞이 잘 보이니까. 안과 의사라면 누구나 말하지만 흔히 쓰는 말로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몸이 열냥이면 눈이 9냥이다. 시력을 잃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눈을 감고 한 5분만 계셔보시면 생활하기가 너무 불가능하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력은 오감 중에 가장 중요한 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이 열량이면 눈이 9냥이라고 할 정도로 눈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잃어버린 시력은 자연 회복이 어려운데요. 또렷한 시력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력 교정술로 선명한 시야를 되찾아두는 안과 전문의 김승기 원장. 어린 시절의 눈 관리는 평생의 시력을 좌우합니다. 한번 나빠진 시력은 회복하기 어렵죠. 어릴 때는 호기심에라도 안경을 쓰고픈 심리가 있는데요. 정작 시력 때문에 안경을 써야 하는 경우엔 불편함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2, 중3 때부터 처음에는 조금 나빠지는데 점점 좀 심해지고 아예 안 보이는 정도로 고도근시 그거 걸렸어가지고 온라인 학습 들을 때 3시간, 4시간 지나면 눈 아주 지치고 또 그렇게 집중력 완전히 떨어지고 공부 아예 안 되는 상태로 그래서 그거 엄청 고생했습니다. 눈앞의 물체도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시력이 떨어졌습니다. 안경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 없었죠. 눈의 피로도도 높고 뻑뻑한 느낌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는 일도 많았는데요. 뻑뻑한 눈 때문에 눈을 비비는 습관도 생겨 세균 감염과 각막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라도 시력 교정술이 필요했죠. 안경 때문에 불편했던 일상도 개선되길 바랐습니다. 마스크 쓰고 안경 쓰는 거 제일 먹고 싶어요. 목욕탕 갈 때 김 많아서 그거는 너무 완전히 안 보이고 또 그렇게 공부할 때도 안경 쓰고 하는 거 너무 불편하고 저도 사이클링 같은 운동을 좋아하는데 타 때마다 안경 쓰는 것도 너무 불편해요. 다양한 검사를 통해 현재 눈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동 굴절 곡률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근시, 원시, 난시 등의 굴절 이상과 각막 굴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막과 전방, 수정체를 3차원으로 평가하는 입체 분석도 진행합니다. 미세한 안구의 움직임을 측정해 정밀한 곡률 반경을 확인할 수 있죠. 무산동 안저 촬영도 진행합니다. 유리체, 망막, 맥락막, 시신 경유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구 광학 단층 촬영을 통해 망막과 질환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시신경 섬유와 손상 유무, 녹내장 관련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 잘 보이시죠? 예, 이렇게 맨눈으로 보는 게 수술입니다. 이게 조금 더 잘 보이니까 이게 더 좋다 싶으실 수 있는데 1.0 이렇게 되면 1점 얼마가 보입니다. 예, 여기 오차범위고 근시 교정에 쓰는 안경이나 렌즈는 이력이 뭐 1점 얼마입니다 하는 사람도 도수 검사해 보면 이게 안경알은 아니기 때문에 딱 깎아 놓으면 가만히 안 있고 상처 아물듯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표가 1점 얼마입니다. 0점 얼마입니다. 그런 수술은 없고 필요한 분은 재교정 자체는 간단하고 하면 잘 보입니다. 양쪽에 근시가 마이너스 3.5디옵터고요. 일반적인 시력으로 얘기하면 0.1이 좀 보이지 않는 0.06 정도의 시력이었습니다.
양쪽 눈은 마이너스 3디옵터의 중등도 근시로 시력은 0.1, 안압은 정상 수치인 상태입니다.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시력 교정 수술의 대표적인 스마일이라는 수술인데요. 스마일은 Small Incision Lenticular Extraction의 약자로 각막의 중간 얇은 각막을 떼어내서 도수를 교정하는 수술입니다. 스마일 수술은 펨토초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 각막 실질을 각막의 교정량만큼만 절제하는 시력 교정술로 절개 부위가 적고 회복 기간이 짧습니다. 1세대 라섹, 2세대 라식 수술 다음으로 나온 시력 교정술로 최근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수술법인데요. 각막 절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면서 주의하실 건 없는데 일단 수술 전 검사에서 다른 이상이 있는 경우라면 수술하실 수가 없는 거고요. 각막 두께가 충분히 두꺼워야 되고 다른 이상이 없어야 되고 수술할 때는 협조를 잘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수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편안하게 눈 감고 힘 빼고 계시고 점안 마취제를 이용해 마취를 진행합니다. 눈 뜨고 정면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예. 눈을 고정하기 위한 장치를 장착하고 정교한 펨토초 레이저를 각막에 조사해 각막 실질부의 최소 절개창을 만듭니다. 지금보다 더 흐려져도 그대로 정면 눈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레이저로 분리된 각막 실질을 제거하면 각막의 모양이 바뀌면서 굴절 오차가 교정되고 시력도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수술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사이로 비교적 짧아 시간적 부담도 적은 편입니다. 너무 잘했고 이제 마무리입니다. 예전부터 이제 시력 교정술로는 라식이나 라섹이 많이 사용됐는데요. 둘 다 각막을 절삭해서 굴절 이상을 없애주는 수술인데 라식은 각막의 중심부 가운데 쪽을 절삭해서 굴절 이상을 없애는 방법이고요. 라섹은 좀 더 표면으로 각막 표면을 절삭해서 굴절 이상을 없애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시력 교정술. 라식은 외부적인 충격에 민감하고 안구 건조증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라섹은 수술 후 통증이 있고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스마일 수술은 기존 시력 교정술의 단점을 보완해 외부적인 충격에는 강하고 안구 건조증을 완화하며 회복 속도가 빨라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약간 안경 안 쓰는 거보다 조금 더 좋아요. 되게 아프겠다 생각하는데 지금 수술 받고 나서는 아픈 건 하나도 없고 뭐 약간 누가 막 창문 그렇게 닦는 듯이 그런 걸 좀 느끼고 신기하더라고요. 0.1이던 시력이 1.0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이너스 3디옵터의 근시는 정시로 교정됐죠. 이틀 만에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10대부터 신체의 일부처럼 함께해온 안경을 드디어 벗었습니다. 이젠 안경을 벗고 편안하게 공부를 하게 됐죠. 시력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두통이 생길 염려도 없어졌습니다. 엄청 기뻐요. 뭐가 안경 없으니까 좀 허전하고 그렇게 조금 익숙하기 아직까지는 힘들지만 그렇게도 안경 벗으니까 엄청 기쁘고 행복해요. 시야가 뚜렷해지면서 잘 보이지 않아 미간을 찌푸리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가서 보는 수고도 덜게 됐죠. 안경을 끼지 않고 모든 생활이 가능해지면서 홀가분해진 기분입니다. 저희 엄마 안경 못 찾을 때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엄마가 저를 잘 볼 수 있어서 행복한 것 같아요. 엄마 이제 잘 보이니까 나랑 같이 많이 놀아요. 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근시의 가장 흔한 원인은 사실 유전적인 면인데요. 부모님이 근시라면 자녀가 근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요즘은 또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밖에서 활동을 잘 안 하는데 햇빛에 많이 노출되지 않으면 근시의 발생 빈도가 훨씬 높아지고요. 가까운 걸 오래 보게 되면 조절 피로가 생기면서 근시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TV, 스마트폰과 함께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시력 저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컴퓨터로 하는 일이 많은 직업일수록 좋은 시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컴퓨터로 디자인 업무를 하는 문진우 씨도 시력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눈이 조금 많이 갑갑하고 짓 누르는 게 좀 심해서 많이 피로감도 덜 많았고, 그리고 배경색이랑 도형색도 많이 분간이 안 가는 상태입니다. 근시와 난시가 심한 상태로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눈앞의 색과 도형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컴퓨터 작업을 할 땐 눈에 심한 건조함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이마 앞으로 살짝 밀어서 제 눈 본다 생각하고 정면 보십시오. 이게 안경알이 아니고 사람 눈이라 깎아 놓으면 가만히 안 있고 상처 아물듯이 살짝 아물면서 안경 없이 초점이 똑바로 가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맨눈으로. 이게 조금 편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안경을 이렇게 끼는데 홍대 다 잘 갔다 오니까 복싱하시는 정도가 아니면 근시도수가 양안에 마이너스 4디옵터 정도고 난시도 마이너스 2디옵터 정도의 난시가 같이 있었고요. 시력은 0.1이 안 보여서 정확하게 재면 한 0.02 정도 나오는 시력이었습니다. 시력 교정술을 받기 전에는 보통 이제 안과에서 하는 검사들을 거의 다 하고 받으셔야 되는데요. 눈이 얼마나 나쁜지, 굴절 이상이 얼마나 있는지 검사를 하셔야 되고, 맨눈으로는 시력이 이제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각막 두께는 수술하는데 충분한지, 아니면 시신경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검사를 다 하신 후에 다른 이상이 없을 때 수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 전에는 50여 가지의 정밀 검사를 진행합니다. 시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굴절 검사, 각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각막 두께 검사, 각막의 모양을 판단할 수 있는 각막 지형도 검사, 그리고 동공 크기 검사와 안압 검사, 안저 검사 등이 있는데요. 더불어 각막의 상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각막 이상증 유전자 검사도 필요합니다. 수술 과정에서 오차 범위를 줄이고 수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부작용을 줄이고 만족도는 높은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문진우 씨는 마이너스 2디옵터의 난시로 양쪽 눈에 중등도 근난시가 있었습니다. 시력은 0.05로 측정되었는데요. 렌즈랑 안경을 착용을 하고 있더라도 아무래도 시력은 계속 나빠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술을 받고 잘 유지를 해서 제 능률도 조금 높이고 피로도도 조금 덜해지는 만큼 능률을 좀 많이 높이겠습니다. 감을 수 없으니까 시리지 말라고. 눈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점안 마취제가 들어가면 수술이 시작됩니다. 움직이지만 않으면 되고. 좋습니다. 눈이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면 펜토초 레이저로 각막 표면을 통과해 각막 실질부에 직접 레이저를 조사하는데요. 약 2mm 정도의 최소 절개로 각막 실질부의 일부를 제거합니다. 대충 앞에 보면 됩니다. 흐려도 괜찮고. 자, 안약 놓고 끝입니다. 기존 라식 수술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의 각막 절개로 각막 손상이 적어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안구 건조증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죠. 수술 후엔 회복실에서 안약을 넣고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데요. 수술 10분 뒤 경과는 어떤 느낌일까요? 아무래도 수술을 직접 봤었을 때 조금 많이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눈도 한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아프지도 않고 원장님께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병원 쪽에서 주의사항을 안내를 해주셨는데 인공눈물 점안을 자주 한다던가,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을 해준 안약을 잘 처방을 해준다고 하면 교정된 시력으로 다시 되돌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안약을 점안을 하는 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디옵터이던 난시가 정시로 교정됐고 0.05였던 시력이 1.0으로 측정됐습니다. 이틀 뒤
문진우 씨의 일상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지 않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며 멀리 바라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면 눈의 피로도가 쌓여 시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좋아진 시력을 오래 유지하려면 멀리 보는 습관으로 눈의 피로도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좋아진 점은 아무래도 색깔을 조금 더 확실하게 구별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도형을 그릴 때 정확한 치수를 보고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아무래도 사무실 앞 풍경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막상 수술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야경이 있어서 너무 기분도 좋고 좀 많이 탁 트이는 느낌이 많이 받았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 요즘은 많이 노력들을 하시는데요. 연령별로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유아기 때는 일정한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게 하시고 필요하면 안경을 써야 되고요. 10대 때는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력 검사를 하고 인공노획을 자주 쓰면서 필요하면 안경을 바꾸고 시력을 계속 잘 유지해야 되고 20대, 30대는 사회활동이 많기 때문에 인공노획 자주 쓰시면서 눈이 건조하지 않게 좀 인공노획을 자주 쓰시는 게 좋고 중년 이후라면 이제 변성이 많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백내장이나 황반 변성 같은 거를 유의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경빈 씨는 고도난시로 안경이나 렌즈 없이는 사물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면 안경 때문에 코와 귀에 땀이 차면서 더욱 불편함을 느꼈죠. 안경을 벗으면은 눈앞에 엄청 사물을 갖다 대야 겨우 보이는 정도? 시력이 되게 나빴는데 그래서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좀 많았죠. 안경을 벗게 된다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많은데 얼마 뒤 있을 입대를 앞두고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훈련을 받을 생각을 하니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력이 뭐 0.05 그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보수로 도지면 마이너스 6에서 7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안경 없이는 스마트폰에 온 메시지 하나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시력이 안 좋으니 안경을 껴도 두꺼운 렌즈를 착용해야 했죠. 착용감이 뻑뻑하고 하루 종일 불편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양쪽 눈에 마이너스 6디옵터의 고도 근시와 중등도 난시가 있었습니다. 시력은 0.01로 아주 가까운 거리를 제외하고는 안경 없이 볼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다른 것처럼 건조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인공노획은 좀 편안하게 쓰시고요. 지금 왼쪽 강압 한 달 전 수술을 받고 두꺼운 안경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이젠 안경을 착용하지 않아도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흐릿하던 시야가 뚜렷해지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예, 최경빈님은 수술 전에 마이너스 7디옵터의 고도근시 환자였고요. 시력은 0.02, 그냥 눈앞에 손가락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시력이고 수술 후에 지금은 이제 양쪽 다 시력 1.0 잘 나오시고 생활하시는데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6디옵터였던 근시와 마이너스 2디옵터였던 난시가 정시로 교정됐습니다. 0.01 상태의 시력도 1.0까지 올라갔죠. 수술 후엔 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인공 눈물을 자주 넣어줘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안약을 점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 선명해진 시야를 되찾을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한 거라기에는 아무래도 안경을 끼고 씻진 않잖아요. 안경을 벗고 샤워를 하든가 세수를 하는데 이 샤워를 해보니까 왠지 앞이 안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 앞이 잘 보이니까 뭔가 좀 신기하고 뭐 그랬어요. 컴퓨터나 모니터를 오래 보실 때는 1시간 이상 보실 때는 10분 정도는 눈을 좀 쉬게 해주셔야 조절 피로를 좀 줄일 수 있고요. 가까운 거리에 집중할 때는 눈이 많이 건조하게 되니까 인공노획은 자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눈은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누구나 세상을 뚜렷하고 밝게 보길 바랄 텐데요. 뚜렷한 시야를 선물하는 시력 교정술로 선명한 세상을 마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력 교정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시력 교정술을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미리 예단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술 전에 검사를 잘 받아보시고 전문의와 잘 상의를 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시력 교정 자체가 되는지 이런 거를 잘 상담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확신이 들 때 수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